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3일 토요일 아침 7시 47분입니다. 눈이 좀 빨리 떠져서 녹화를 좀 빨리 합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할 거고요.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녹화 없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양호한 기업들 실적 때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조금 있었는데 그런 건 무시당했고요. 상승 마감했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비벼볼 언덕은 있다. 아직까지 좀 논란의 시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논란이 거의 잠재워지고 있습니다. 99.9% 잠재워졌습니다. 거의 논란은 없어졌어요. 이제 위로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비벼볼 언덕은 남아있죠. 아직 넘어서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어딘가 넘어서진 못했기 때문에 뭐 비벼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마감했는데 이따 내용을 좀 보긴 볼 건데 상승의 내용이 조금 좀 부진해요. 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어젯밤 고용지표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가 비록 시장에는 주식시장에는 지금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긴 한데 어젯밤 달러와 금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긴 했거든요. 어제 고용지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전부 다 초록색 불이 좀 많이 좀 눈에 띄죠. 초록색 불 대부분. 일단 그 중요한 게 논판 페이롤스 35만 나왔습니다. 18만 7천이 예상치였는데 35만 3천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거의 2배 서프라이즈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3.8에서 3.7로 떨어졌습니다. 고용시장이 뜨거워도 너무 좋습니다. 뜨거워도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뜨끈뜨끈하다 보니까 임금도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4.1이 예상치였는데 임금 상승이 늘어났다. 4.5, 0.3이었는데 0.6, 굉장히 임금도 늘어나는 등 좀 이거는 사실 주식시장의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악재인데 시장의 반영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이제 미시간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 대부분 예상에 부합하는 모습. 저렇게 미국 증시가 좋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사람들이 낙관을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은 잡힐 거야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경제에 관해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을 살짝 하회한 지표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였습니다. 미국 경제는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가 나온 뒤에 뭐 계속해서 시장은 올라가면서 잘 상승 마감했다 이겁니다. 그 외에 여기 뭐 수급 데이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역시 나스닥이 그죠? 나스닥이 어젯밤에 메타하고 아마존이 많이 올랐죠. 역시 IT 빅테크는 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스닥 상승 베팅이 나스닥 선물 매수 베팅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베팅이 누적이 되고 있고 S&P는 독특하게도 하방 베팅이 굉장히 좀 많이 크게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이런 걸 보고 제가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냥 참고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일단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일단 악재들은 나왔지만 조금 무시가 됐다. 기업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아마존 한 8% 가까이 상승 마감한 거로 보이네요. 그죠? 아마존 거의 8% 정도 상승 마감했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메타 20%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기업 실적이 좋다면서 20%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플도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하락 마감했는데 사실 그래도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이었어요. 장 초반에 막 3% 폭락 출발했는데 거의 다 하락을 되돌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상승 전환엔 실패했지만 만만치 않은 매수세가 있음을 만만치 않은 어떤 그저 시장의 힘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조금 빠졌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아마존과 메타는 굉장히 좋았다. 아마존과 메타가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좀 이끌어갔다. 그래서 IT 빅테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IT 빅테크로 돈 쏠림이 어젯밤에 좀 명확했죠. 조금 전에 이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 차이가 명확합니다. 굉장히 진한 초록색, 굉장히 빨간색 뭐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IT 빅테크로 돈 쏠림이 나타나면서 중소형주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지역은행들이죠. 미국 지역은행들 주가를 좀 봐야 되는데 지역은행들은 이번 주 내내 폭락을 하다가 어젯밤에 일단은 그 폭락을 멈추고 살짝 일단 일시정지가 됐습니다. 하락을 일단 잠시 일시정지했습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주춤했습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뭐 보시다시피 뭐 이쪽에 있는 뭐 부동산 뭐 이쪽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좀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죠? 어제 금리나 기대감이 좀 물 건너가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고용 지표가 금리를 크게 끌어올리는 바람에 금리에 대해서 민감한 이런 부동산 이런 친구들이 좀 안 좋았다. 물론 금리에 민감한 이 지역은행들 주가는 잘 버티긴 했습니다만 얘네는 좀 기업 실적이 안 좋다라면서 먼저 며칠 전에 이미 급락 폭락을 했으니까 어젯밤에는 그냥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이 어젯밤에 좀 후퇴가 됐는데 그런 점들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쳤다. 그 와중에 좋았던 기업 실적들의 영향 뭐 이런 것들도 개별 기업들의 영향도 좀 받긴 받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벤트 다 끝났습니다. 이번 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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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많은 일들이 이제 다 끝났고요. 사실상 기업 실적 발표도 끝났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남긴 남았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저기 2월 중순이 지나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뭐 사실상 이런 걸 일단 패스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중요한 이벤트는 다 끝났다. 일단 이렇게 드디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주였는데 그래서 이쯤에서 복습 좀 잠깐 하자면 메모장에 쭉 적어왔습니다. 화요일 날부터 있었던 일들 좀 체크해 보자고요. 화요일 날 졸트 잡 오프닝스라고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좀 많이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증명했죠. 그러나 수요일 날 ADP 고용 지표는 좀 쇼크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치의 반토막 정도 나왔죠. 아시다시피 요즘은 고용 지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게 호재로 받아들여지긴 하죠. 물론 근데 뭐 이 지표는 별로 일단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ADP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FOMC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FOMC 회의에서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은 좀 매파적인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해서 금리나 기대감을 꺾으려 했지만 사실상 이번 주 주식시장이나 뭐 금리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봤을 땐 금리나 기대감을 꺾는 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땐 좀 실패한 것 같죠, 그죠? 그리고 QT 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RRP가 고갈되기 전까지 QT 논의는 조금 본격적인 QT 논의는 조금 좀 지연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FOMC는 좀 매파적이었다. 잠 깜빡하고 안 쓴 게 있는데 FOMC 회의 날에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 발표됐죠.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좀 완화적이었고 조금 좀 괜찮았기 때문에 이 금리는 전반적으로 더 떨어졌죠. 그렇지만 금리가 이제 어쨌든 안심을 해서 조금 떨어졌지만 채권 시장은 환호를 했지만 그 재무부 채권 발행 계획 때문에 환호를 하긴 했지만 근데 엄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어제 이창용 총재가 했던 이야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이야기들 기사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근데 지금 그 절대적으로 미국의 채권 발행 규모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거 있었는데 말씀을 안 드렸네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유로존 지표들은 대부분 일단 시장에 좀 부정적이었다. 왜냐하면 좀 매파적인 혹은 물가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랬다. 미국 지표들은 고용 지표가 살짝 부진했지만 뭐 그다지 큰 영향은 없었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이런 것들 있죠. 큰 영향은 없었고 ISM 제조업 지표하고 이 GDP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서프라이즈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오히려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나 기대감을 후퇴시키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저와 함께 본 거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기업 실적들 발표도 쭉 있었는데 좋았던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는 굉장히 좋았고 구글과 애플은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건 아니고 구글과 애플은 조금 안 좋았죠. 조금 안 좋아갖고 얘네 주가는 조금 좀 부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들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일 날 NYCB라고 뉴욕 커뮤니티 뱅콜프라는 그 지역은행 있죠. 얘네가 실적을 안 좋게 발표하면서 한 3-40% 가까이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죠. 이거는 앞으로도 좀 이제 전반적인 좀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는 보자고요. 근데 당장 이것 때문에 지금 지역은행 위기가 작년 3월처럼 재점화된다 아직 그건 아니고 앞으로 좀 이 영향을 지켜볼 때입니다. 이 영향으로 계속해서 지역은행들 주가가 지금 부진한 거잖아요. 그죠? 어젯밤엔 물론 지역은행 주가 급락이 멈췄지만 계속해서 이 영향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쭉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그 역시 기업 실적 하나 좋았다. 이거 보고 온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 하나 좋았다. 요게 이제 주식시장을 움직인 주된 이게 이제 주된 재료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좀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부정적이다라는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도 너무 좋다 이겁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도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을 후퇴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는 조금 좀 악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재료들 봤는데 굳이 뭐 한마디로 하자면은 조금 경제 지표들은 주식시장에 우호적이지 않다. 조금 부정적이다. 혹은 많이 부정적이다. 특히 고용지표, 어젯밤에 고용지표 이런 건 많이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제 기업 실적은 좋고 지표들은 주식시장에 안 좋고 기업 실적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일단 나올 거 다 나왔으니까 주요 어떤 시가총액 큰 친구들 기업 실적 발표는 거의 다 끝나긴 했으니까 이제 뭐 재료는 다 나왔고 다음 주에 이제 이 시장에 재료 나올 건 다 나왔고 이제 불꽃놀이고 뭐고 이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하긴 했을 거고 이제 주말이니까 어떤 불꽃놀이나 어떤 좋았던 이런 감정적인 건 조금 식어질 수 있는 거고 주말이니까 토일 조금 이 휴장인 사이에 토일 주말에 쉬는 사이에 어느 정도 좀 감정은 좀 차분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의 반응을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죠? 제가 그래서 2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지금 토요일인데 지표들은 다 확인했고 본격적인 반응 다음 주까지 조금 지켜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자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와중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는데 사실 일주일 내내 주식시장은 뭘 했냐? 제자리다. 나스닥 물론 이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다사다난했지만 결과적으로 제자리다.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기 보시면은 S&P는 뭐 좀 많이 올랐습니다. S&P는 많이 올라가고 신고가 계속해서 랠리 잘 이어나가고 있고 하여튼 근데 뭐 제가 보는 기준은 일단 나스닥이니까 나스닥 기준으로는 일단 뭐 제자리다. 유럽 증시도 그렇고요. 러셀 지수는 뭐 전반적으로 뭐 좀 부진했다. 러셀 지수는 오히려 지금 아래쪽으로 이번 주에 좀 많이 기울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쭉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자세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해볼까 해요. 그죠? 일단 다시 주식시장부터 조금 좀 보자면은 S&P는 분명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 신고가 랠리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좀 부진한 그런 점들이 좀 있긴 있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뭐 그런 걸 아직 완전 극복한 건 아닌데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은 근데 이제 약간 좀 다르긴 해요. 나스닥은 이제 어젯밤에 이 어떤 중요한 저항에 대한 탁 걸쳐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젯밤에 뭐 했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그냥 잤습니다. 제가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고 하면서 2월 1일 날 하방 진입을 하긴 했는데 뭐 어차피 뭐 어차피 아마존하고 페이스북 실적, 메타 실적 뭐 그 정도 나오는 건 일단 보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손실은 우리가 감내하자라고 어느 정도 좀 판단을 하긴 했기 때문에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메타 실적 발표 됐을 때 그 이후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주가가 더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어딘가 지켜야 될 때는 넘어가야 될 때를 일단 넘어가진 않았으니까 일단은 그냥 좀 홀딩하고 있습니다. 2거래일째 홀딩하고 있어요. 하방 포지션은요.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 고용지표 발표된 직후 이렇게 시장이 좀 잠깐 좀 급락을 하기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급락을 어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더 올랐죠. 더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요까지 오른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 어젯밤에는요.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나스닥이 1.7%가 올랐어. 그러면 한국 증시는 한 2%쯤 오르는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젯밤 1몇 프로 올랐던 거 중에 대부분은 한국 증시에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메타하고 아마존은 이미 급등을 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증시 열려 있을 때 이미 한 7, 8%, 15% 상승을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 오른 건 한 이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한국 증시에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그겁니다. 한국 증시의 기업의 실적이 좋을 거는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시간상 아마존하고 메타 실적 얘네가 올라갔던 주요 원인은 반영이 돼 있는 거고, 한국 증시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점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 했던 점은 아직 한국 증시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미국 증시가 올랐던 거, 이 점은 한국 증시에 거의 일단 많은 부분이 선반영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야 미국이 올랐으니까 이제 한국 내일 대폭등 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는 지금 뭐 세계적인 흐름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완전 투기판이 돼가지고, 안 그래도 어제 보면서 어제 시세를 보면서 좀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드렸는데, 본격적인 투기판이 돼가지고, 사실 만약에 이제 갭상승 출발은 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월요일 날에 갭상승 출발하면은 그 갭상승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입니다. 별로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급락을 해주면서 어떤 저가 매수의 메리트를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주가 상승에 더 유리할 수 있는데, 한국 증시 만약에 월요일날 이런 상황에서 월요일날 엄청나게 이미 어제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갭상승 출발해버리면 이것도 추가적인 상승을 담보하기가 그렇게 추가적인 상승의 우호적인 조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점들 좀 잠깐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는 그래서 찔끔 오른 거다. 이만큼 일단 찔끔 오른 거다. 어차피 기업 실적 때문에 요까지 올라와 있었고, 분봉상으로 기업 실적 발표된 분봉 금요일 아침,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른 거 요만큼 올른 거다. 근데 이제 고용지표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중요한 어떤 일주일간 만들어놨던 저항들을 아직 넘지 못하고 지금 저항을 의식한 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비비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하고 이런 것들 좀 봐야겠죠. 변동성 지수들 체크해 보시면 아직까지 이런 모습입니다. 충분히 다음 주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변동성 지수들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얘가 하방 경직성이 이렇게 잘 버티고 있으면은 지금 보시면 이 힘을 잘 모으고 있죠. 이렇게 힘 모으고 나서 그 뒤에는 항상 시장이 좀 안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얘 더군다나 머리를 위쪽으로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좀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다시 옛날에 옛날에 전염병 나기 직전에, 코로나 나기 직전에 그때 변동성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미국 증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조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수 있습니다. 한동안 너무 좀 조용했거든요. 한 번쯤 팍 튀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없지는 않습니다. 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변동성 굉장히 차분하게 요즘에 잘 모아가고 있어요. 힘이 좀 많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 한 번쯤 튀어오를 수 있어서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 한번 지금 2번 가까이 찍고 내려온 상황 아닙니까? 그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CNN, 심리지표 이런 것들 과열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작년 10월 말쯤부터 해갖고 지금 어마어마한 랠리를 하고 있는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빅스가 이렇게 슬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여튼 좀 계속해서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주 재료는 다 나왔고 좋은 거는 일단 다 반영을 했고, 시장에 안 좋은 것들, 이런 지표들은 거의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조금 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 이야기 했고요. 독일 증시, 유럽 증시인데 어제 상승 마감했는데 상승으로서의 의미는 좀 별로 없다 이겁니다. 사실 어제 나스닥에서 제가 기대했던 음봉은 이런 거를 기대를 했었었는데 나스닥은 오히려 올랐죠. 색깔이 정반대죠. 여기 양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으니까 쌍고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양봉이 나왔으니까 미국 증시는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 무지하게 강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유럽 증시 신고가 랠리인데, 신고가 얘도 이제 부진하다 이겁니다. 못 간다. 다이버전스 가능성이 아니고 다이버전스가 진행되고 있구나. 요런 것들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일주일 내내 똑같았어요. 그죠? 더 강하게 가야 되는 친구들이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기업의 실적이 어쩌다 저쩌다 좋은 내용들 보면서 잘 버티고는 있는데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일단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음 주에 보자 이겁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금리는 어젯밤에 크게 올랐습니다. 이상한 거 없죠?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기술적으로도 지지력이 한 번쯤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튀어올랐고요. 그리고 재료도 그렇습니다. 재료도 이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데가 아니죠. 채권 시장은요. 기업 실적하고 무관하게 경제 지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 했으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이상한 게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움직임들이 좀 말이 안 되긴 했죠. 이 조금 전에 제가 지표 정리해 놓은 거 봤다시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대부분 뭐 ISM 제조업 서프라이즈, GDP 서프라이즈, 뭐 각종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 뭐 매파적인 FOMC 등등 다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데 유리한 재료였는데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왜? 아마도 투기적인 요인 때문에 주식시장이 강하고 올라갔었어야 되니까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젯밤에는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어젯밤에는 참다 좀 터져 나온 것 같아요. 급등을 했고 그래서 10년 금리는 다시 뭐 4점 몇 프로를 넘어갔습니다. 어젯밤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물론 근데 그 금리나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어젯밤엔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물 금리가 더욱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는 더욱더 역전 심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근데 이 10년물 금리 많이 올랐다. 여기서 봐야 될 점은 FOMC 회의 날이 이날이죠. 31일 음봉인데 이 음봉을 거의 다 되돌렸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봐라 FOMC 때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금리가 급락했던 거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언더슈팅일 가능성. 아직 이런 자리 돌파한 척한 건 아니니까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니까 아직 좀 뭐 언더슈팅이다 뭐 그렇게 뭐 딱 도장 찍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굉장히 투기적이었던 어떤 그죠 금리 하락은 약간 불꽃놀이 뭐 그런 투기적인 거였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에 10년 장기 금리에 이 다중바닥형 쌍바닥 가능성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세 전환 가능성은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금리가 그래요. 많이 올라가기에도 좀 그래요. 왜냐면은 금리나 기대감 어쨌든 올해 연내 뭐 한 5번 6번 뭐 금리는 한대잖아요. 다들 기대감이 그렇잖아요. 뭐 3월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를 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은 상당하긴 하거든요. 막 연내 5번 금리나 해야 된다, 6번 금리나 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솔직히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금리가 위로 튀어오르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금리가 아래쪽으로 많이 가기에는 뭐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야,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하고 GDP가 서프라이즈하고 제조업이 서프라이즈한데 어떻게 금리가 아래쪽으로 또 많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미국 경제가 너무 튼튼하지 않냐? 아직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닙니다만 인플레이션은 잘 잡혀가고 있음에도 미국 경제가 너무 튼튼하니까 금리가 아래쪽으로도 가기도 부담스럽고 위쪽으로 가기는 금리나 기대감이 있으니까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냥 하여튼 지금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어젯밤에 양봉이 튀어나왔더라도 아직까지는 일단 이 하락의 기운이 조금 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일단 이 정도 일단 여기 매물대고 여기 아래쪽에 지지선이니까 일단 박스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면서 시원한 어떤 금리가 좀 발작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좀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거 이제 봐가면서 이제 뭔가 좀 조금 좀 그 시간이 가야 보이겠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장대 양봉 튀어 올랐다라고 해서 계속 올라가기에는 박스권이고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나 기대감이 있어서 아직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긴 조금 이것도 좀 비합리적인 것 같고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그죠? 양봉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금리 상승에 베팅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서 가만히 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말씀드려봤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 튀어 오를 건지 잘 지켜보자고요. 얘가 하여튼 근데 이제 금리가 많이 튀어 오르면은 주식시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금리나 기대감, 금리는 계속해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향 안정될 거야라는 그런 거 때문에 주식시장이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금리가 지금 굉장히 투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금리 5%에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한 4.5에서 5% 정도 박스권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웬걸 4.5가 뭐예요? 4%를 붕괴시키고 떨어졌죠. 굉장히 좀 투기적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금리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 투기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제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크게 올라가기도 크게 떨어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투기성이 워낙 강해서 여기서 뭐 투기적으로 뭐 삐끗 잘못하면은 이제 훅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점을 좀 그런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거가 지금 비성이 지금 일상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
비정상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한국 증시 어제 코스피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야, 변동성이 원래 이렇게 큰 게 아니다. 이거 1년에 한 번 보는 시세인데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지금 이런 걸 4번씩 보고 있다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이 이게 약간 좀 헷가닥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2년물 금리는 어젯밤 굉장히 크게 튀어오르면서 요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박스권 상단 여기죠. 박스권 상단을 뭐 돌파 한착은 못했습니다. 근데 돌파 한착에 대한 기대감은 생기는데 솔직히 얘도 그래요. 얘도 지금 3월 금리나 기대감이 밀리면서 튀어오르긴 튀어올랐는데 얘도 결과적으로 좀 답답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일단 잘 보자고요. 그죠? 투기적인 점들, 이런 점들이 좀 작용하고 있으니까 잘못되면 한번 훅 올라오면은 얘가 박스권인데 박스권에서 훅 올라오면 또 시장에 충격을 충분히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기금리, 단기금리가 크게 올라왔고 장단기금리는 정상화해서 역전이 조금 더 심해지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보겠습니다. 달러의 반응은 드디어 어젯밤에 좀 깝깝한 데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좀 명확한 뭔가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어젯밤에 좀 나왔고요. 장대 양봉 나왔죠. 이상합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니죠.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다음 주에 이런 걸 한번 기대해 보자. 다음 주에 이 금리가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고 얘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달러도 같이 끌어올리면서 주식시장을 좀 끌어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이런 식으로 좀 턴어라운드를 좀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좀 기대해보자 이런 식으로 살짝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거 두 가지는 일단 나온 거죠. 어젯밤에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달러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고점 돌파 한착하면서 레벨업 했고요. 진짜라고 믿어주는 게 맞겠죠. 이 정도면 진짜라고 믿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물론 뭐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진짜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지난번 이런 움직임들 고려해봤을 때 어젯밤 상승은 진짜다라고 일단 믿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참 더럽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변동성 늘리면서 아래쪽으로 갈 것처럼 했다가 뒤통수 확 치면서 달러는 급등하는 모습. 한국 원달러 환율에 당연히 영향 미칠 거고, 이 아시아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크게 올라가고 달러가 크게 올라갔다면 중국 증시, 한국 증시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고용지표에 대한 영향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 아시아 증시는 지금 아마존 시차 때문에, 시간 차이 때문에 아마존과 메타의 좋은 실적은 반영됐지만 이런 부분은 오늘 이제 월요일 날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화 같은 걸로 봐도 어젯밤에 거래량도 좀 제법 나오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좀 틀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달러도 좀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달러가 굉장히 몇 주 동안 혼조하다가 달러가 이제 달러 강세로 가기로 일단 마음을 먹은 게 어젯밤인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이제 물론 금리는 이번 주에 계속 떨어졌었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한데 금리도 이제 상승 전환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좀 보인 게 아닌가, 좀 의심을 좀 해볼 때인 것 같고, 그래서 FOMC고 중요한 이벤트가 끝났는데 어젯밤에 이벤트가 딱 끝나자마자 금요일이 되자마자 달러와 일단 금리가 방향을 틀어내는 것처럼 일단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물론 이제 기업 실적에만 주목하면서 앞만 보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 조금 사람들 이제 좀 파티의 기운을 약간 좀 씻어내고 약간 맨정신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면은 이런 점들이 좀 눈에 좀 거슬릴 수 있겠죠.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다 말씀드렸고, 달러가 어젯밤에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원자재들은 전반적으로 크게 약세, 그죠? 구리값, 국제 유가, 금값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증시 이야기까지 살짝 녹여냈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갭상승 출발하겠고, 갭상승 출발은 추가적인 상승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이거 지난번 이런 흐름과 비슷하게 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봉은 지금 어제 나온 이 양봉은 사실상 12월 마지막 날에 나온 이 양봉하고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기술적인 움직임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